태풍을 뚫고 북한군 잠수함 수색한 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항상 유튜브로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이번엔 몇 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을 썰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일병 짬 찌끄레기였죠.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군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방 쪽은 비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전 후방 향토사단인 관계로 출타 통제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사건이 터진 날은 휴일인 일요일이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의해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아침 생활관점호를 받아서 개꿀이라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여느 때처럼 수송대 전역자 영상 작업을 위해서 수송 소대장님 BOQ에서 소대장님의 i3 CPU가 달려있는 구린 컴퓨터로 영상 제작을 알고 있었죠. 10분짜리 영상 렌더링이 2시간이 걸립니다. 와... 그 렌더링 뒤는 시간만큼 TV 보고 소대장님의 부식 박스 털어서 라면 해먹는 개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영상 제작을 가장한 무제한 싸지방을 즐기고 있던 이때 복도 쪽에 뭔가 사람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한 걸 감지한 저는 페북 화면으로 잽싸게 알트탭을 눌러서 프리미어 화면으로 바꾸고 데뷔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후임들이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을 쾅쾅 치는 소리에 뭐지 하면서 BOQ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열어주니 사색이 된 후임병. 꿀벌 200님! 지금 당장 집합하시랍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못 잡던 저는 서둘러 주변 정리를 하고 후임을 따라갔습니다. 뭔 일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력 집합하고 단독군장 차고 대기하랍니다. 꿀벌 200님은 해안 파견 가라고 내려왔습니다. 아, 토요일에 군장에 파견이라니. 저희 부대는 후방 여단이긴 했지만 가끔 같은 사단의 해안 초소로 파견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파견을 다녀와서 아직 그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었던 때였죠. 막사에 도착하니 웬일로 수송대장님이 막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막사에 비상벨만 안 울렸지 거의 비상 상태였죠.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 떠올백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쑤셔박은 상태로 수송대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파견 갈 때 나름 격오지다 보니 PX 이용이 제한되어서 파견 가기 며칠 전부터 파견지에 가져갈 부식 박스를 준비하는데 그땐 갑자기 출동이 결정되었기에 하나도 준비를 못했죠. 이것 때문에 선임들에게 부식 안 챙겼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야 선임들? 아무튼 준비를 마치고 수송대로 가서 차를 배정받았습니다. 전 뽑힌 지 2달도 안 돼 길들이기도 안 끝난 봉고 더블캡을 탄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차 저차에서 무기고 가서 탄 싣고 차 앞뒤로 폭탄을 붙이고 막 출발하고 그러고 있었죠.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런지 차가 막 옆으로 가더라고요. 파견 1일차. 가는 길에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감시자산이 노출되어 수 있으니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북한에서 일이 일어났고 우리 부대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 해안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거였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한 것이었고 예비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빠질 대로 빠진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해안 파견으로 간부, 병사 포함 누구도 예외 없이 시불시불거리면서 다 해안 소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견원 차 중에 제일 작은 차인 저는 그 이후 계속 식사 추진하기 위해서 밥을 나르고 물자를 나르다가 겨우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다녀오니 선임에게 부식을 하나도 안 챙겨왔다고 또 욕을 먹었죠. 이제 자려고 누우려는 찰나 비상이 터졌습니다. 비상! 저희는 자다가 말고 급히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차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수자 발견으로 전부대 출동 대기가 되었고 큰일 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에 앉아서 시동 걸고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비상벨이 울린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저희 찜찜한 마음을 안고 취침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견 2일차. 오늘도 제일 먼저 일어나 연대본부에 식사를 추진하러 갔죠. 파견지에 간 운전병 특성상 차량 점검 자잘한 운행 외에는 일과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책 읽기와 전화하기 뿐이었고 파견지에 온 병사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중전화 사용은 언제든 무제한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상은 안 좋고 꽤 긴박한 상황에 전진 배치된 만큼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일기장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한 명씩 빠짐없이 다 전화를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군입대자들은 느끼지 못할 감성이었겠죠? 1541 콜렉트콜의 주 그 밥줄이었는데 그지? 그러던 중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해안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초소에서 그냥 눌러앉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병사 할 거 없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아우성이 빗발쳤죠. 파견 3일차. 태풍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강풍까지 불어서 비가 옆으로 왔습니다. 차가 매우 심하게 흔들렸고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였죠. 결국 태풍 영향으로 오후부터 전 차량 운행 통제가 걸렸고 할 게 없어진 운전병들은 숫자 야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심심하면 달려야 했죠. 4일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을 하니 기동중대장님이 전병력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자! 라고 시전하셨죠.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우당탕탕 짐을 쌌고 태풍과 소나기가 휘몰아치는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출발을 안 합니다. 아침 먹고 계속 대기하는데 짐을 가득 실어둔 채로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대뇌 전두엽을 스쳐나게 되는 그 순간 대기한 지 2시간 반 기동중 대장님이 "짐 내려!"를 시전하시는 겁니다. 집에 간다고 좋아하던 기동중대 아저씨들이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집 내리는 소총수 아저씨들 보면서 부대에 난입한 강아지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을 느끼는 찰나에 상황이 터집니다. 비상! 전병력 출동 준비! 아니 오전부터 짐 실어 나르느라 힘을 다 뺀 병사들 다시 짐 내리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짐을 다시 또 싣기 시작했죠. 그때 1일차에 출동 준비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모든 병사들이 감지하고 있었죠. 서둘러 병력들을 태우고 집결지에 집합하고 소대장이 병사들을 모아서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계지역에 북한군 잠수함이 좌초된 것을 확인했다. 위치는 땡땡이며 오전에 최초 발견했으며 최초 발견 지역은 이곳 막사와 가장 가깝다. 따라서 지금 당장 쳐들어와서 우리 목을 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속에 쏟아지는 잔대비를 맞으며 소대장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전우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전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상." 이걸 소대장이 이렇게 패기롭게 한다고? 대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니고 소대장이? 아무리 빠질 대로 빠진 당나라 군대였던 저희 운전병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대충 찍어바르던 위장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북한군이 사격 실력은 귀가 닳도록 들은지라 저는 탄차니까 저격 1순위라 판단하고 살고 싶으면 얼굴, 귀, 손 등까지 빠짐없이 위장해야 했죠. 차 앞뒤에 달린 폭발물 딱지를 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탄약반장님에게 말했지만 그건 무시당했습니다. 이어서 태풍을 뚫고 수색이 시작되었죠. 기상 상황이 비가 너무 매섭게 몰아쳐가지고 비에 맞는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전 안전하게 차 안에 있었으니까 소총수 아저씨들을 측은하게 보고 있는 상태였죠. 저희는 수색 범위의 해안선을 따라서 길을 수색하는데 태풍으로 인해 매서워진 파도가 방파제에 맞아서 뇌피셜로 3층 높이까지 치솟는 엄청난 장관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방파제에 부딪혀 솟아오르던 파도가 그대로 수색하는 우리 병사들에게 덮친 게 문제였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사들의 몰골은 많이 아니었죠. 이미 장대비에 폭삭 젖었으며 파도로 뒤집어써서 전투곡 곳곳에 미역 같은 이상한 것들이 거품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저거 총기 수입하기 빡세겠다 정도였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철수 준비를 한 데다가 물건 실어 나르다가 수색을 시작했으니 밥도 못 먹고 수색작전 펼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차 안에 히터 틀어놓고 노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나가서 파도 맞으면서 있는데 노곤한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의 운전병들이 이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전 수색하는 병력들의 뒤를 기어 1단으로 넣고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필 수동이어가지고 클러치 넣고 빼고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다 보니 왼발 무릎이 아파왔죠. 바다 쪽 하늘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 아니 P3C 대잠 초계기가 소노 부위를 떨어뜨리고서 수색을 하고 있었고 대잠 초계 헬기가 너무 멀어서 기종 파악이 안 되더군요. 리틀 버드까지 나타나서 바다를 샅샅이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태풍 속에 비 맞으면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라면 전쟁 난 거냐며 막 물어봤죠. 수색이 이어진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해안가를 모두 뒤졌지만 마땅한 성과는 없었고 제 차는 기름이 한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 저도 그렇고 병사들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전 시속 5km로 천천히 이동해서 3시간 동안 운전하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창문을 열고 운전하다가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에 귀싸대기를 쳐맞기도 했죠. 결국 탄차 주유 및 병사 식사 추진 연대본부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탄차만 이동하기로 하고 병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연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연대본부로 향하니 장관이 이런 장관이 없네요. 2세대의 헬기들이 헬기 착륙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파견 올 때마다 저 차는 언제 움직일까 싶었더나 매우 커다란 급유 트럭이 헬기들을 급유해주기 위해 미친듯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대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알아서 주유하고 준비 완료해라! 라고 말한 뒤 간부는 연대본부로 튀어 올라갔고 전 수송대에 들려서 주유하고 야수교 동기 만나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한참 후 간부가 돌아왔는데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흘러감을 눈치채고 간부님께 상황을 물어봤죠. 야 꿀벌 운전병아 돌아가자. 땡땡 중사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호래. 잘못 들었습니다. 국적이 러시아 화물선으로 판명났대. 그래서 식별일이 늦어졌다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었지만 최초 발견하게 되었던 배는 북한군 잠수정이 아니라 러시아 화물선이 태풍으로 해안에 좌초된 것이었으며 그걸 본 주민이 저거 잠수함 아니요! 하고 잠수함으로 오인 신고.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해서 판별하기 전까지 북한군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엄청 긴장해서 수색을 했는데 허탈하면서 안도감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파견지에서 병사들은 미쳐가고 있었고 부식으로 나온 초콜릿이 훈련소 마냥 화폐 단위로 거래가 될 기미가 보이자 결국 해당 파견지의 PX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었고 당분 보충이 되자 병사들이 더 이상 미치지 않고 무사히 부대로 복귀될 수 있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모여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